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혜서라고 합니다. 귀랑 건강에 관련이 있나요? 네, 이렇게 큰 귀가 있는데요. 이게 네. 바로 우리 몸에 해당되는 그 혈자리들을 여기에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쪽은 머리 쪽이고요. 이쪽은 목 쪽이고 여기에는 췌장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의 주제에 해당되는 췌장자리인데요.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췌장이 우리 몸에서 혈당 조절을 하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능도 하거든요. 사실 가장 걱정하시고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 증상이 없이 치료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귀에서 췌장 쪽에 반응이 있는 분들한테는 미리 반응이 있다 말씀드리고 시기 관리를 하시거나 운동도 하시고 영양제도 섭취하시면서 관리를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좀 드리는 편이에요. 여기에 두 구역이 있어요. 여기 연골이 가운데 지나가고요. 여기가 소화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아래쪽이랑 이 위쪽 공간이 있어요. 그 위쪽 공간의 중심부 지점, 거기가 췌장자리거든요. 이 부분에 실핏줄이 지나간다, 여기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췌장이 좀 힘들어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 담낭, 췌장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해당되는 거는 오른쪽 귀에서 봐요. 간이 이쪽이거든요. 이 반응과 이쪽 반응을 같이 봤을 때 뭔가 칙칙하고 아니면 핏줄이 서 있고 덩어리 져 있고 한데 라고 하면은 췌장이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귀의 반응은 몸의 신호를 앞서거든요. 저 아직 그런 증상 없는데요 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사실은 이런 증상이 지금 나타났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근데 현재 증상은 느끼고 있지 않지만 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부분 내가 조금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가족 중에 췌장이 안 좋으셨던 분이나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 귀 상태는 어떤지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하러 오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아니면은 궁금하신 점 이제 Q&A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췌장에 좋은 식습관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과식하거나 폭식하시는 습관을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만성 췌장염에서 췌장암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굶었다 확 많이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췌장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과도하게 효소를 많이 분비를 해야지 소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췌장 기능이 약해지게 되고요. 또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췌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췌장 기능이 약해졌다라고 하면은 췌장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간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시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이 안 좋을 때 간자리하고 췌장 안 좋을 때 췌장자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췌장이라는 곳은 어떤 장기냐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췌장이 상하거든요. 몸이 이완될 수 있도록 귀의 혈자리를 지압해주거나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귀에서 이 부분이 이제 척추 라인이거든요. 척추 라인 따라서 지압을 해주시면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를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등 마사지 받으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이완되는 느낌 받으시잖아요. 귀에서는 이 척추 라인을 따라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 패치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시면 긴장된 거를 좀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게 되면 턱을 꽉 다물게 되거든요. 반대로 또 몸도 긴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턱관절 부분 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췌장 자리, 간, 담, 췌는 같이 가기 때문에 간장 자리랑 췌장 자리 지압을 해주시거나 시술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공부한 프랑스 이열 테라피는 폴 노제 박사님이 규정을 해놓으면서 WHO에서도 대체요법으로 인정을 해주었거든요. 1990년도 그 당시에는 43개의 혈자리를 인정을 해줬고요. 현재는 90개에서 100개 정도가 이제 공식 인증된 상태이고요. 활용하는 혈자리들은 한 거의 200개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테라피이지만 이제 보험이 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일부 국가들만 이제 보험이 돼서 의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험이 안 되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서 보험까지 적용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압을 하시는 경우에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리들 이렇게 지압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 지압 패치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3일에 한 번 교체를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품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3일에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
췌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겪는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귀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반응은 소화가 잘 안 돼요. 더부룩한 증상이 있고 장에 가스도 많이 차는 증상을 겪게 되고요. 두 번째는 등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특별히 운동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등이 결리고 아프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 상태가 바뀌는데요. 변이 기름진 변으로 바뀌는 경우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도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당뇨를 오래 앓았던 분들이 췌장암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당뇨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췌장암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뇨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관리법에 준해서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췌장 건강도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당뇨 관리할 때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이를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GI 수치라고 수치가 높지 않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식사 습관 들이실 때도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종류 먼저 드시고 단백질 섭취하시고 건강한 지방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하시고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꾸셔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평소에 식습관을 이런 순서로 하시는 걸로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가장 제가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믹스커피예요. 젊은 분들은 라떼에 시럽 추가,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은 췌장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너무 애를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은 췌장 기능이 상하게 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명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참 많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감정적인 소모를 많이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췌장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이 앉아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그 생각에 깊이 들어가게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시면 좋은 게 산책이에요. 산책을 한 20-30분 정도 하시면 머리도 많이 비워지고 감정적인 정화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걷는 거, 아니면 가볍게 뛰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남동으로 오신 건가요? 바로 남산타워가 원래는 제가 여기를 명상 공간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을 마련한 거기도 합니다.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같이 명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클래스는 보통 제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에 대한 거는 이제 댓글 보시면은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 과정이 또 있습니다. 건강관리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배우자 아니면 자녀분들, 부모님 건강관리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췌장이 됐든 간이 됐든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방향으로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해당 부위에만 너무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췌장을 건강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시고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귀지압법을 적용해 보시고 식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 것도 실천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귀랑 건강이 관련이 있나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귀 모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귀 모형은 이쪽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척추 라인, 그 다음에 이쪽은 팔, 그리고 여긴 다리인데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할 때쯤 되면은 여기 아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산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 그 모양을 연상하시면은 딱 귀 모양이랑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학적인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귀를 보시면서 머리, 척추 라인, 다리, 그다음에 팔 해서 여기는 이제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아이가 들어있는 그 모양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이게 전신,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됐다고 보시면 네, 돼요? 우리 전신과 귀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귀에는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들이 다 존재를 해요. 거의 뭐 100개에서 200개 가까이 지금 혈자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 냉방병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지 네. 사람들이 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이 좀 침침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실 때 눈이 침침하다는 분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침침할 때 눈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눈과 관련된 장부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피곤하면 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피곤해서 나타나는 그 눈의 피로함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추가 불편할 때,
경추. 목이 안 좋으면요, 여기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혈류가 잘 안 가면서 눈이 또 침침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뇌신경. 뇌신경 중에서도 시신경과 관련된,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이 피로해지면서 눈에 이상이 온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눈과 관련된 자리들을 활용을 하면은 눈이 침침하거나 불편한 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귀를 좀 보여주시면서 네. 어떤 곳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큰 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술을 많이 마신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식을 한 다음 날 눈 침침한 경험 아마 다 있으실 텐데요. 간이 술을 해독하느라 피곤해져 있기 때문에 간과 연결된 그 눈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귀에서 이 부분이 간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지실 때는 이렇게 만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찌라고 하나요? 이어링이라고 하나요? 요새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간 자리인데요. 그쪽을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추가 굳어 있거나 아니면 경추 통증, 디스크 있는 분들이 눈까지 같이 피곤해지고 눈이 침침하고 막이 끼어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 목자리, 경추 자리를 풀어주시면은 또 한 번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뇌신경 중에서 이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자리는 이 턱관절이 요 자리인데요. 이 턱관절 주변부로 뇌신경 자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여기를 앞뒷면에 꼭꼭꼭꼭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그 경추라든지 뇌신경, 뇌신경 그런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귀를 그렇게 지압해 주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목 쪽을 주무르는 것도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직접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를 받으셔도 되는데 목을 주무르려면 더 많은 힘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귀는 목자리를 가볍게만 눌러도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간편하게 지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손으로 계속 지압하기 좀 번거롭다,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 지압 패치가 또 있습니다. 이런 패치를 이용해서 이 목에 해당되는 자리에 이 시신경과 관련된 자리들, 그 다음에 간과 관련된 자리들에다가 시술을 해 놓으면요, 그냥 24시간 동안 지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그 패치를 말씀하셨는데 네. 패치는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나요? 네, 얘가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안에 이제 동그란 볼이 들어있는데요. 이 볼 성분이 우리 몸의 이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혈자리에 붙여 놓으면은 그 해당 장부의 기혈 순환이 좋아지면서 그 회복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 2-3일 정도 부착을 해두시면은 효과를 계속 발휘할 수 있고 교체는 이제 3일마다 해주시면 되고요. 와, 그럼 이게 붙이기만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경추 쪽은 효과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든 이어 테라피 하고 나시면은 눈이 너무 맑아졌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아, 네. 제가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나도 이거 귀를 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건 네. 영상에 솔직히 다 담기진 않잖아요. 네. 귀 지도나 뭐 이런 클래스 같은 거 좀 받아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시면 훨씬 그 습득되는 게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시는 거는 아마 댓글에 그 링크를 남겨주실 텐데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실제 시술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클래스도 그 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클래스 문의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귀에 어느 곳을 이제 마사지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신박하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을 때는 귀가 전신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신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은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시나요? 네네네. 그런 질문도 제가 사실은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다빈도 질문을 뽑아놨을 정도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제가 안 배우고 그냥 시술해서 실수를 잘못 붙이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이열 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 붙여서 조금 옆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효과를 조금 덜 보는 거지 부작용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고요.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원리가 부착을 했을 때 기혈을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내 몸에 기운도 약하고 혈액도 부족한 분들은 돌릴 게 없잖아요. 순환시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착을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없는데 돌리는 에너지, 오일이 없는데 차를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영양분을 먼저 채우고 국물 있는 요리를 조금 드신다거나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한다거나 그렇게 몸을 좀 채워놓고 시술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몸에 좀 기운이 없는 분들은 좀 오히려 더 잘 먹고 그래야 된다. 네, 맞아요. 몸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채우고 나서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효과를 보시고요. 저는 귀 사진을 먼저 받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귀 사진을 봤을 때 귀가 좀 창백한 분들이 있어요. 왜 여자 아이돌 분들 얼굴 허옇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혈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기운도 약하시고 혈액도 부족하신 분들인데 귀 색깔도 그렇게 창백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시술 상담 받으러 오시기 전에 국물 요리, 뭐 설렁탕, 미역국, 샤브샤브 이런 것들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오시면 시술하고 나서 어지러운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추천해 주시는 음식들을 다 보면 약간 소금기가 있는 음식들. 네. 사실은 소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 뭐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소금 드시는 걸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좋다고 얘기하는 소금은 그냥 나트륨, NaCl 그 나트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정제소금 말고 우리가 천일염이라든지 주겸과 같은 건강한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간을 해서 드시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분이 안 좋아져서 백내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좀 이어 테라피를 하면은 백내장 수술하는 시기에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백내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직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저는 쉽게 표현해드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해서 드셔본 적 있으시죠? 계란을 깨서 익히면은 흰자가 어떻게 되죠? 투명한 색에서 하얗게 변하죠. 그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계란 흰자가 익는 것처럼 눈이 익는 거거든요. 그게 백내장인데 그러면은 왜 익을까요? 계란 후라이가 왜 익었어요? 뜨거워. 그쵸? 열을 가해서 익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눈이 어떤 장기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간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에 열이 오르면 눈이 훈증되면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백내장의 원인이 뭘까요? 간? 그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간을 상하게 하는 식생활 습관이 있으신 분들, 평소에 화를 많이 내시는 우리네 엄마들 백내장 진단 받기 쉬우십니다. 네, 약국에 오시는 분 중에서요, 백내장 수술했다고 이렇게 안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평소에 약국 오실 때 보면 성질도 급하시고요, 화도 잘 내세요. 간이 상해 있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특징을 어떤 분한테 보실 수 있냐면 술 좋아하시는 아빠들, 그쵸? 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욱하고요, 화 잘 내시고 그러거든요. 간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관련된 질환을 눈만 보시면 절대 안 되세요. 관련된 장부들을 같이 봐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백내장 있을 때 귀 혈자리 어떻게 시술하면 돼요 했을 때 눈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어디를 해야 돼요? 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도 해주고 열을 빼줄 수 있고 스트레스랑 분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그 자리도 같이 시술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사실 여러 가지 진단명, 질환들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오히려 심플하고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눈이 개선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개선이 됐던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눈에 관련돼 있는 것 중에 간과 관련돼 있다, 경추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뇌신경 중에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뇌출혈로 인해서 시력에 저하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일부 구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시술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술했던 부위들
부위들이 여기 이 귀 턱관절 주변부에 뇌신경 있는 자리들을 시술을 해줬어요. 그분이 시력을 잃게 된 거는 뇌출이 생기면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후두골 쪽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터지면서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시술을 해줬더니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동공을 축소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신경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봤을 때 시술 전후에 개선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